얘기합시다. 네, 영상이 짧아서 다시 합니다. 네, 칠판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확대해서 잘 좀 알아서 봐주세요. 알아서 봐주세요. 네, 할게요. 네, 어디서부터 끊겼다고? 빨간색부터 끊겼대요. 이거부터 끊겼대요. 한번 볼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x에 대해서 늘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1을 넣어도 분명히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1을 넣어도 대입되는 게 확인이 되고 3을 대입해도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라는 말의 표현이 있다면 뭘 대입하건 늘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한 활용을 잘할 수가 있냐면 대입이라는 것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 ax 더하기 b가 그냥 얘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얘에 대한 항등식이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첫 번째 대입이라는 원리로 미지수 A와 B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돼? 다른 거 없이 그냥 대입이라는 포커스만 하면 생각을 해보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었어요.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도 결과값은 성립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미정계수, 모르는 계수를 미정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정계수 A, B를 구해보자 이 소리야. 한번 볼게. 가장 만만한 거 선생님은 x에다가 0 대입하는 게 만만해 보이거든? 그래서 0이라는 걸 좀 넣어보는 시도를 해볼게. 그럼 좌변은 0이기 때문에 얘는 b만 남습니다. 우변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5기 때문에 b의 값은 일단 마이너스 1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우변에 대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얘를 0으로 맞추는 이번에는 x에다가 3이라는 걸 좀 넣어볼게. 그럼 좌변은 이거야. 3a에다가 b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값이 5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2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얘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계수 a, b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에서는 대입이라는 원리를 되게 많이 쓸 수가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 항등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방금 봤듯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늘 결과값이 같게 될까? 좌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뭘 대입하건 늘 결과값이 같게 될까? 똑같이 생겨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2x 더하기 3이고 얘가 2x 더하기 1이야. 그럼 대입했을 때 늘 결과값이 같을 수가 있을까? 없거든. 따라서 좌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하는 것도 항등식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두 번째, 좌변과 우변의 생김새가 똑같아야 돼요. 이 원리도 되게 많이 쓸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성질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개수라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개수를 비교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이 예제를 가서 한번 볼게.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식이랍니다. 그럼 좌변과 우변의 생김새는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선생님이 좌변을 다시 쓸 때 ax 더하기 b고 우변은 전개해서 써볼게. 2x-1 되는 건 맞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두 개가 똑같이 생겨야 된다면서. 따라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인 거 위와 같이 나온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대입하는 방법,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할 거예요. 세 번째, 하지만 이 두 개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선생님 3번을 다시 한번 얘를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돼. 다시 ax 더하기 b라는 것이 2x-1이라고는 하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원리는 이거예요. 얘를 좌변으로 넘겼을 때 ax 더하기 b-2x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수식을 잡을 수 있는 건 맞지? 근데 얘가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모든 x에 대한 문제는 뭐에 대한 내림차순? 이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의 정리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왠지 한번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 일단 x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a-2x에 b 더하기 1은 0으로 잡히는 건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뭘 대입하건 는 0은 무조건 성립이 되어야 돼. 1넣건 2넣건 3넣건 4넣건 뭘 대입해도 는 0은 늘 성립해야 돼. 이게 항등식이잖아. 이해돼? 근데 얘가 존재하는 수가 돼버리면 대입하냐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예를 들어서 3으로 살아있으면 1 넣으면 3 되고 2 넣으면 6 되고 3 넣으면 9 되고 계속 영향을 받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고자 앞부분을 0으로 맞춰버리면 상관이 없게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얘가 0이었다면 전체가 0이 될 것이고 얘도 0이라면 능력이 되는 거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 따라서 A는 뭡니까? 입니다. B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세 가지의 결론은 어찌됐건 다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항등식일 때 때에 따라서 언제 대입하는 게 좋은지, 언제 개수를 비교하는 게 좋은지, 언제 내림 차순의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는 문제마다 다 달라요. 그게 내게 될 때까지 그냥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항등식에서 정리를 해보자는 이거예요. 이런 표현이 보이면 무조건 항등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때에 따라서 내가 대입해가는 방법 괜찮다 이 소리야. 두 번째, 내가 개수를 비교해가는 것 괜찮다 이 소리야. 왜 저랑 똑같이 생각이 되네. 세 번째,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활용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마다 뭘 쓰는지는 이따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24페이지 좀 한번 봐보세요. 24페이지 좀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132번 보이니? 132, 133번 같은 경우는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랍니다. 근데 우변이 0으로 잘 맞춰져 있어요. 그럼 뭔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얘가 항등식입니다. x 앞에를 얼마로 맞춰야 돼? 0으로.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 다음 b는 얼마 있는데요? 0이면 돼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 아래 것도 다 빨리 해볼게요. 이번에도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은 잘 되어 있어요. 따라서 a 얼마? b 얼마? 그런 느낌이야. 얘들아 134번 보면 너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래?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a, b, c 어떻게 구할래? 계속 이거가 제일 만만하겠죠. 1 넣고 2 넣고 3 넣고에서 문자 3개짜리 연방 할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b 얼마입니까? 1입니다. c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죠. 25페이지 가서 보면요. 네, 142번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내가 대입해도 되고 개수 비교해도 되고 내림차순해도 돼. 다 상관없는 너희의 선택에 따라 달라. 너희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래요? 다 상관없어요. 내림차순 할래요?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할래요? 네, 선생님도 그럼 x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 좌변만 일단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bx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은 -3a 더하기 2b는 그냥 일단 얘는 이렇게 살려볼게. 이렇게 적어도 되지. 오케이, 얘가 항등식이랍니다. 그럼 좌변과 우변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식이 누런 형태면 그냥 개수비교 가도 괜찮겠죠? 따라서 A-B는 얼마이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2B는 얼마이면 될까? 0이면 될까? 따라서 이걸로 AB의 연방을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네? 그럼 이 연방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다가 2 곱할게요. 위에다가 2 곱하면 2A-2B는 마이너스 2 되는 건 맞지? 위에는 더할게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되는 건 맞지?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A가 2였다면 B는 3인 것까지는 일단은 나오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142번은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쌤이 방법을 하나 다시 한번 제시해 볼게요. 보자. 이렇게 괄호가 보이는 문제는 사실 이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게 너무 좋은 식이야.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괄호가 주어진 문제는 전체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쌤이 얘를 사라지게 할 거야. x에 누구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될 것 같거든. 내가 얘가 사라지고 싶어. x에 누구 대입하면 될 것 같아? 2 대입하면 될 것 같거든. 왜? 그렇게 풀어도 되잖아. 왜? 항등식이니까 내 맘대로 수를 원하는 거 넣어도 괜찮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입이라는 원리를 활용을 해볼 거고요. 얘 정확한 명칭은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겠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x에다가 3이라는 걸 좀 대입을 해볼게. 3 대입하면 날아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b가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조금은 쉽게 잡히는 것 같거든. 따라서 b는 3이라는 걸 일단 알 것 같아요. 다시 이번엔 x에 누구 대입? 맞아요. 문자가 2개다 보니 2번은 대입해줘야 돼. 또 그러면 x에다가 2라는 걸 한번 대입해봅시다. 좌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나오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별론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해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답은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제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쉬운 방법 첫 번째, 괄호가 보이는 순간 대입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는 것만 정립을 잘 해두세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세연이 이해되니? 규빈이 이해되니? 네, 넘어가 보죠. 미안합니다. 149번을 하고 넘어갈게요. 149번 볼게요. 네, 25페이지에 149번이요. 네, 이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 x에 대한 항등식이랍니다. 그럼 나는 x에 대입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때 ABC, 미정에서 ABC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능력이 쌤이 눈을 못 봤다. 얘들아, 어떤 방법으로 풀어볼까? 수치대 아주 좋았어. 왜? 괄호가 많이 보이거든. 괄호가 많이 보여? 수치대 그거야. 여기까지 이제 x에 누구 대입하면 좋아 보여요? 2, 오케이. 선생님도 그러면은 2를 한번 넣어볼게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나 먼저 잘못 쓴 거 없죠? 잘못 쓴 거 없죠? 없죠? 네. 봐봐. 선생님 2 하고서 멈춘 이유가 뭐냐면 이대로 0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2를 들고면은 B가 살아있고 2를 들고면 C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문자 2개가 살아있으니까 조금 다른 좋은 선택은 없나라는 생각으로 잠시 멈췄어. 우리가 ABC를 구하기는 할 건데 얘들아 동시에 두 항이 날아가 버리면 하나의 C값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 같죠? 예를 들면 얘가 동시에 날아가 버리면 얘만 살아있으면 A값이 손쉽게 구해지는 거 맞죠?
그런 방법을 먼저 생각해서 대입할 수 있는 거 좀 다시 생각해 볼게요. 누구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한번 넣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6 되는 건가? 여기까지가 이해돼요. 그 다음 아주 잘 찾았어요.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사라지는 거 보인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우변에도 마이너스 4 대입해볼게. 2 곱하기 마사의 제곱이니까 16이에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4이요. 마이너스 11이에요. 이거죠. 그지? 그 다음에 연산이니까 금방 합시다. 24에는 32 더하기 28 마이너스 10이라는 거거든. 따라서 32 더하기 16이 되니까 48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므로 A는 뭡니까? 6이다. 아주 잘 찾아준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갈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번에 대입하는 거는 찾기가 쉽지는 않아. 누구 대입해볼까? 얘네 조금 숨겨 있는 괄호 같거든. 대놓고 괄호만 이렇게 되면 우리 넣는 거 너무 쉽잖아. 근데 얘네 숨겨 있는 약간 괄호 느낌이거든. 보이는 거 있어요? 앞으로는 보일 거야. 얘들아 여기 집중. 얘가 있어. 그치? 여기도 얘가 있어. 그치? 누구 넣으면 0으로 사라져 그래? 누구 대표에 0으로 사라져? 0이야. 이해돼? x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0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쌤이 x에다가 0 대입하고 싶다는 거야. x에다가 0 대입합니다. 앞에 거 사라집니다. 우변에 4 곱하기 마 3이니까 마이너스 12b라고 이번에는 한 번에 좀 써볼게요. 이번에도 0 대입하면 얘는 사라집니다. 우변도 0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12가 되므로 b는 1이구나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A, B가 나왔기 때문에 너네 하고 싶은 거 이제 넣어도 다 상관없거든? 그치만 C는 살아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C 구해야 되거든요. 맞죠? C 구하기 위해서 이번엔 누구 나올까? 2넣건 3넣건 이제부터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해돼? 3의 연산보다 2의 연산이 쉬우니까 2 넣자. 알겠죠? 의미 없어요. X에다가 2 대입합시다. X에다가 2 대입할까요? 그럼 왼쪽 거 사라져. 2 대입하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1b예요. 그지? 선생님 이렇게 쓸까? b는 어차피 1이었고 2 대입하니까 6이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갈까? 2 대입하니까 얘는 계산할까요? 2 곱하기 6이니까 12c로 잡히는 것 같아요. 우변은 2를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인 것 같아요. 얘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12c는 우변을 계산해보니까 얘까지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8이었는데 마이너스 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2로 잡히는 문제예요. 맞지? 따라서 C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A, B, C 다 구해지는 문제가 맞다. 이 문제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기가 너무 난감한 문제예요. 이렇게 괄호가 보일 때는 적당한 거를 대입해주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다. 이해될까? 이거를 우리는 고급지게 뭐라고 배워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괜찮지? 안 괜찮아? 네, 괜찮아.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고 봐봐. 얘들아 되게 중요한 원리가 이제 하나가 있어.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한 달 전이기는 하거든요. 시험 되기 전이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선생님 직접 나누기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직접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쉬운 예를 쓸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라는 게 있고 얘를 지금 쌤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나누고 싶다라고 한번 보자. 이해돼?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몫이라는 거 발생하고 나머지라는 거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어떤 수 나누기 수를 하더라도요 몫이라는 거 발생하고 나머지라는 것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나눠도 충분히 몫과 나머지는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는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거 배웠어. 이 몫을 직접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적은 있어. 어떻게? 나눗셈에서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기억나요? 네, 첫 번째 그래서 뭐 합니까? 직접 나누는 방법 한번 가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라는 것을 x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몫이 얼마 보입니까? 2x 보입니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로 연산해서 써야 되겠지. 위에서 알파 빼보죠. 요렇게 되는 것만이 그 다음에 몫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얼마 나올까? 아주 잘했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1도 전체와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알파 빼므로써 몫과 나머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어. 따라서 어떤 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자리를 찾아서 잘 들어가 볼게. 2x-1이고 더하기 6으로 쓸 수가 있는 거 맞아. 여기까지 얘기해? 우리는 이런 형태를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검산식이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얘들아, 이 검산식과 이 식은 어찌됐건 같은 수식인 거 맞죠? 이 식을 다른 모양으로 만든 것 뿐이지. 선생님 이해돼? 그럼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어떤 수식을 물어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뭡니다. 걔의 형태는 무조건 검산식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항등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검산식이라는 게 보였어. 그 틀이 나왔어.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이 세 가지를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검산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확실히 이해돼요? 그래서 검산식을 가지고 노는 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검산식을 가지고 노는 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이제 뭔지 한번 볼게. 쌤이 직접 나눠서 이렇게 잡은 것까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쌤이 이 문제는 직접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했던 거 맞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나누지 않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잡을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지금 x-1로 나누고 있어요. 쌤이 직접 나누지 않는 이상 몫은 알아 몰라? 지금은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몫은 보통 우리가 qx라고 둡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우리 지금 1차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의 형태는 1차가 맞을까 상수가 맞을까? 상수가 맞아요. 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서는 충분히 몫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나머지 자리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숫자에서는 예를 들면은 내가 숫자 너무 작아요. 25를 6으로 나누는데 몫을 4로 두지 우리가 3으로는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왜? 충분히 안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를 3으로 두면 안 되고 4에 24에 1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왜? 나머지는 항상 얘보다 숫자가 작아져야 되니까. 그걸 나머지라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숫자에서 나머지는 무조건 얘보다는 수가 작아야 돼. 그래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부터 5까지밖에 안 되는 게 숫자에서의 나머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개념을 다항식에서 적용해보면 다항식과 다항식이 대소관계 비교는 안 돼. 예를 들면 x-1로 나누는 때 x 더하기 3이 나눴다고 해서 모른다. 누가 더 큰지. 그래서 크기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뭐로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 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잡아주는 수밖에 없는 게 다항식 입장에서의 나눗셈의 방법인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 그래서 이 나머지는 얘보다 숫자가 작아야 했듯 차수를 가지고 봤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얘보다 차수가 낮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끼리 약속이었어. 이해돼? 그럼 선생님 칠 때는 1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보다는 낮아야지. 그럼 1차보다 낮은 거 우리는 0차라고 하거든? 이해돼? 그 0차는 뭐예요? 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이라는 거예요. 0차면 뭐야? 문자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1차보다 낮을 때는 우리는 상수로서 나머지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원리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차로 나눈다라고 칠게요. 1로 나눠. 그럼 나머지는 최대 몇 차가 될 수가 있어? 2차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하다 보니 최대 1차가 될 수가 있어. 이해돼? 선생님 말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최대 1차지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번에는 선생님이 3차로 나눠. 그럼 얘는 최대 몇 차? 2차인 거야. 하지만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기 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이 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차로 나누게? 1차로 나누는 거 맞지? x-1이라는 1차로 나누고 있는 거 맞지? 직접 나누지 않는 이상 못 씁니다. 그래서 표를 주겠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생겨야 돼? 1차보다는 낮게 생겨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상수로 생겨야 돼. 그래서 나머지 레인지의 알자만 따서 나머지를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수니까 그냥 R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한번 볼게. 검산식으로 선생님이 수식을 썼거든? 얘들아,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 맞니? 맞아. 그럼 내가 내 맘대로 원하는 거 대입해도 되는 거 맞니? 맞아. 여기까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선생님 계속 정의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보자. 이 나머지만 남기고 싶다는 거야.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만 남기려면 얘가 없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Q는 알아 몰라? 모르는 정보야. 근데 얘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왜? 앞에 식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뭐로만 만들어버리면 돼요? 0으로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 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선생님이 얘를 fx라는 수식으로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x자리에 0 대입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과정을 써볼게. f0에 대한 정보는 00 대입하다 보니까 7 되는 거 맞죠? 그게 뭐예요? 우변에서는 나머지와 같은 거 맞죠? 보니까 이 나머지와 왜 달라? 우리 아까 나머지 틀렸니? 진짜 뭐하는 거니? 진짜 보이니? 우리 아까 나머지가 틀렸나 봐. 빨리 할게요. 2x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x 더하기 7인데 그럼 빼기 1이지. 뭐죠? x 빼기 1 맞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왜 6이죠? 아 미안합니다. 0 대입하면 1 대입해야죠. 아 너네는 알았어? 나만 바보였어? 아 미안합니다. 왜? 빨리 하고 쉴 생각에 이상한 짓 했다. 네, 얘가 0 되는 거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x 누구 대입인 거예요? 1 대입인 거죠. 네, 그럼 f 1이죠. 1 대입하면요 2 빼기 3 더하기 7이죠. 즉 저는 6 되는 거 맞죠? 그럼 5배는 뭐예요? 1 대입하니까 얘만 남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내 맘대로 편리한 걸 대입해 볼 거야. 이해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편리한 걸 대입을 해볼 거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나머지 정리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나머지 정리는 뭐다? 나머지 구하고 싶다고. 어떻게? 검산식 활용해서. 왜? 이게 0 대입하는 것만 잘 찾아준다면
대입통에서 너무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걸 뭐라고 한다?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쌤이 지금은 몇 차로 나눴어요? 얘들아, 단 이건 기억해주세요. 지금 쌤이 1차로 작은 예시를 보여줬어. 그래서 보통 1차로 주어졌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원리를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뭐 2차, 3차 다 들어가는 걸 보기는 할 거거든? 근데 가장 기본적인 1차부터 잘 이해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괜찮니? 혹시 다 아는데 내가 너무 구구절절 설명하니? 괜찮아? 좀 정리하는 거 괜찮아?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쉬었다 봅시다.